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시나리오, Fork in the Road, 말 그대로 갈림길에 서 있네요. 네, 이 가격대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분들의 속을 태웠을 코인 폭락 사태. 오늘 저희가 그 이면을 함께 파헤쳐 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현재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부터 앞으로의 시나리오, 그리고 투자자 유형별 대응 전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 단순한 가격 등락 분석이 아니군요. 네,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같은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요. 그렇죠. 그 수면 아래에 숨겨진 7가지 진짜 원인을 알아보는 건데요. 마치 거대한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처럼 말이죠. 네, 바로 그 빙산의 아랫부분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그 충격적인 진실들을 만나러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황, 비트코인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폭락. 네, 슬라이드 제목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지죠. 숫자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불과 몇 달 전 12만 5천 달러에 달했던 비트코인이 현재 6만 달러 선마저 위협받으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라니. 자료에 따르면 이건 지난 트럼프 랠리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단순히 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그 사실보다 그 의미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미요? 네, 이걸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그러니까 시장의 뼈대가 무너지는 신호로 진단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뼈대가 무너진다? 네, 겉으로 보이는 상처보다 내부의 골절이 더 심각하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와, 확실히 가볍게 들리진 않네요. 보통 뉴스에서는 금리나 경기 침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뉴스 vs 진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빙산에 보이는 부분일 뿐이다. 그렇죠. 그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에는 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 건가요? 이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신뢰 붕괴, 월가의 배신, 그리고 시스템 오류. 금리나 경기 문제는 다른 자산 시장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지만 유독 비트코인의 하락폭이 컸던 건 바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7가지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인 신뢰의 붕괴부터 시작해보죠. 이유 1, 신뢰의 붕괴, 도덕적 파산. 네, 여기가 이번 하락의 가장 충격적이고 또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내용을 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미 법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제프리 앱스타인의 자금이 비트코인 생태계 핵심부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였나요?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깨끗한 기술, 탈중앙화된 순수한 가치 저당 수단, 이런 이미지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생태계의 시작점,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그룹이나 블록스트림, 심지어 코인베이스 같은 핵심 플레이어들의 초기 자금에 네. 이런 심각한 범죄와 연루된 돈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스템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이데오무비적,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투자자들, 특히 거액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그게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도덕적 파산이 곧바로 기관들의 투자 원칙과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다음 내용이군요. 왜 가격이 빠지는가? ESG의 돛.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범죄 연루 자산은 강제 매도 대상이라는 규칙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 원칙, 특히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런데 투자 자산이 제프리 앱스타인 같은 심각한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의무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야 하는 독극물 같은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와, 디지털 금이라고 믿고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범죄 연루 자산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그럼 기관들은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 될 거라 믿었던 기관들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매도 주체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덫에 걸린 겁니다. 시장의 강력한 지지선 하나가 그냥 증발해버린 셈이죠. 신뢰 붕괴가 이렇게 무서운 거군요. 그런데 믿었던 월가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죠. 이유 2. 월가의 배신, ETF의 역설. 네, ETF 승인 때만 해도 이제 월가에 거대한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끌어올려 줄 거다. 이런 기대가 엄청났죠? 네, 모두가 그랬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료를 보니 ETF에서 최근 3개월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와, 7조 원. 더 심각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84,100달러인데 현재가는 6만 달러대 초반이니 ETF로 들어온 개인들은 거의 전부가 손실 상태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월가의 자금이 구세주가 될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고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죠. 모두가 마이너스 상태니까. 네. 작은 하락에도 이러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너도 나도 빠져나가려는 공포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월가는 개인들에게 비싼 값의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간 모양새가 된 거네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배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엔진 역할을 하던 또 다른 주체마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유 3. MSTR 모델 붕괴. 엔진 고장. MSTR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4분기 순손실이 무려 12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7조 원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네, MSTR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 단가도 7만 6천 달러로 현재가보다 훨씬 높아서 이미 물려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 자금을 조달하던 핵심 동력, 즉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엄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MSTR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의 주식이 거래됐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죠. 말하자면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엔진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시장을 이끄는 영웅이었는데 하락장이 되니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된 셈이군요. 맞습니다. 손실이 커지고 자금 조달 능력까지 잃어버렸으니 그의 엔진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선순환의 핵심이었지만 하락장에서는 악순환의 뇌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장의 가장 큰 매수 동력 하나가 사라진 것을 넘어 이제는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시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거죠. 와, 실매도 무너지고 믿었던 월가도 떠나고 시장의 엔진까지 고장났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요인들이 또 있다고요? 네, 바로 공포 심리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유 4N5, 공포와 청산의 악순환.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서 하락을 가속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왼쪽을 보니 거시경제 공포, 즉 VIX가 20을 돌파했다고 나오네요. 이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다는 신호죠. 맞습니다. 시장 전체가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 오른쪽에 강제 청산이라는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시스템이 작동하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루에 7억 달러,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청산된다니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가격 하락이 강제 청산을 부르고 그 청산 물량이 또다시 가격 하락을 부르는 끔찍한 도미노 현상이군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율이 다른 자산 시장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산의 연쇄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시경제 불안으로 심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내부의 폭탄까지 터지니 하락세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죠. 정말 사방이 지뢰밭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믿었던 다른 우군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요? 네, 마지막 두 가지 이유는 그동안 시장을 지탱해온 또 다른 축들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유 6&7, 우군의 이탈. 내용을 보니 정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첫째는 이더리움의 배신입니다. 네. 사용자가 최대인데도 가격은 하락한다.
이건 사용자나 생태계가 정장하면 가격은 오른다는 기존의 성공 공식이 깨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펀더멘털만으로는 더 이상 가격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술의 미래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궁이었던 정치권의 기대감도 사라졌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코인 구제금융은 없다고 못을 박았고 한때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당선 효과도 소멸되었다고 분석하네요. 네, 위기가 닥치면 결국 정부가 어떻게든 구제해주지 않겠어라는 막연한 기대감, 즉 정치적 안전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기술적 성장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두 날개가 모두 꺾이면서 투자자들은 기댈 곳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7가지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시나리오, fork in the road, 말 그대로 갈림길에 서 있네요. 네, 이 자료는 핵심 지지선으로 6만 달러를 꼽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시나리오를 보니 최상의 경우는 현재의 악재가 모두 가격에 반영돼서 6만 달러 선에서 바닥을 다지며 횡보하는 것이고 네,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최악의 경우는 앱스타이나 MSTR 관련 악재가 추가로 터지면서 3만 5천 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갈림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6만 달러 지지선이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되는지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만약 이 선이 무너진다면 만약 이 선이 거래량을 동반하며 힘없이 무너진다면 앞서 말한 공포투매와 강제청산의 악순환이 다시 한번 시장을 덮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와 있네요. 먼저 액션 플랜 1, 이미 보유한 형들 이라는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네, 이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죠. 핵심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명확한 원칙을 세워라입니다. 첫째, 멘탈적으로 디지털 금이라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공포에 휘둘려 팔지 말고 버텨라. 하지만 둘째, 6만 달러가 거래량을 동반하며 붕괴될 시에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존버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와 투자 철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6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손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네요. 기두매매니 즉시 정리하라. 네,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레버리지는 자산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들을 위한 계획을 볼까요? 액션 플랜 2. 신규 진입 노리는 형들. 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네요. 지금 사요. NO. 맞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을 아주 구체적인 지표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섣불리 싸다고 들어가지 마라. 네, 시장이 안정되는 신호를 확인한 후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 신호가 바로 이 체크리스트 3가지군요. 첫째, ETF 자금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것. 네,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하고요. 둘째, 공포지수 VIX가 20 아래로 안정화되는 것. 시장 심리가 진정되어야겠죠. 셋째, 시장의 엔진이었던 MSTR 주가의 프리미엄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 3가지가 하락을 유발했던 핵심 원인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아, 즉, 시장의 공포가 진정되고 VIX 안정,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ETF 자금 유입,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정상화, MSTR 프리미엄 회복, 이런 명확한 증거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기다리라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믿음의 영역, 증명의 영역으로 이 한 문장이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울 그림이 있네요. 과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즉 하이프라는 저울추가 훨씬 무거웠다면 이제는 증명된 가치, 밸류라는 저울추가 더 무거워져야만 시장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도덕성, 기관 자금의 신뢰도, 기업의 재무 건전성 같은 것들을 이제는 숫자로, 데이터로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거품이 거치고 진짜 가치만 남는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폭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는 시장의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네, 막연한 공포나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신뢰의 붕괴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네. 만약 비트코인이 이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증명의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해낸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부동산 금융자산학과 전범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아론과 나나였습니다.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